입시톡 6월 13일 날 11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6월 모의평가 분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입시톡이 오늘도 있고요. 토요일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하는데 2시부터는 국내 대학은 아니고요. 국외 대학, 해외 대학을 저희가 입시톡을 통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 대학은 보통 스펙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수능 성적으로 외국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별다른 SAT나 이런 걸 안 봐도 수능만 잘 보면 외국 명문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18일 날 2시부터 이 자리에서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다 있었고 또 지난주 아마 주말과 일요일에 걸쳐가지고 입시기관들이 많이 설명회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통틀어서 한번 해보겠는데 제 양력 저는 유해평가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죠? 사진이 좀 다르죠? 거기 있는 건 옛날 거고요. 요즘 찍은 거랑. 그다음 오늘 할 얘기인데 결과를 분석해보고 가치점을 했으니까 활용 방법 논의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시를 지원할 건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작 수시 입시 결과와 함께 이번 모의평가로 몇 점을 받아야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지원 가능 점수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우선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은요 이건 사실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선택 과목도 다양하고 또 더불어서 인원수도 모집단, 표본 집단의 숫자가 달라서 입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오늘 제가 저희 거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한번 집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사가 어떠한가를 고민해 보니까 이건 유인물이 없죠, 그죠? 인생사가 어떤가 하고 고민해 보니까 한 9가지 인생사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누가 뭐래도 국영수를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학 입학이든 취업이든 문과보다는 이과가 유리하더라 라는 거를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독서력, 문해력 다시 말하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앞날에 좀 잘 되더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그죠? 재학생은 기말고사 내신이 좀 한결 여유가 있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문대를 갈 거냐 아니면 비명문대를 갈 거냐를 고민해 보면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명문대학교 안 좋은 과라도 갈까요? 아니면 좀 안 좋아도 좋은 과를 갈까요? 뭐가 좋을까요? 인생을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닙니다. 제가 한 60년 조금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명문대학 나오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3가지 얘기를 늘 합니다. 어머님 또는 아버님의 자녀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성차별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아버님이나 어머님 댁이 좀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세 번째는 어머님 아들 딸이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를 제가 질문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이 오면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애가 딸인데 우리 집이 좀 잘 살고 문과면 뭐가 좋을까요? 명문대학 후진과일까요? 후진대학 명문과일까요?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뭐 대충 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명문대학 나오면 최선은 아니고 차선은 되더라 하는 생각을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6번 역시 직업은 사자가 좋더라. 그래서 이 대치동에는요 메디칼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나 약학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왕따 되는 분위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역시 사자 뭐 사자가 어떤 교사도 포함됩니다. 교사. 제가 어저께 저희 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딸들이 그래요. 아빠, 나 듀오에 등록할까봐. 웬 듀오냐? 그러니까, 뭐, 획기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신랑감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잘 안 되니까 듀오에 갈래. 그래서 제가
야, 듀오에 가면 너를 뭐 높이 평가하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희 딸이 딱 엄마도 한번 듀오에 등록해서 팔찌 한번 고쳐봐. 이런 얘기 하고. 근데 보니까 듀오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점수가 있더군요. 직업이 뭐면 몇 점 몇 점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사자인데 그래서 저는 의사 자녀를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의사 사위나 의사 며느리 보는 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7번이 제일 좀 무섭지 않습니까? 공부는 타고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도를 해보니까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역시 또 그분들도 고등학교 때 죽었다 깨나도 안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비율은 몇 프로죠? 공부는 타고나는데 공부를 못하는 집에도 태어난 애가 공부를 잘할 확률은 4%라고 논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4%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요. 8번 이게 이제 애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오지랖이 넓은 애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참견하고 뭐 얘들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불안해하면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 이번에 수학 시험 못 볼 것 같아. 그러면은 꼭 못 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가 그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아마추어는 걱정한 대로 가고 프로는 본 대로 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불안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요런 얘기를 좀 애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해 6월달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150일 정도밖에 수능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1번, 2번 많이 본 것이죠. 그다음에 3번 선택 과목 유불리가 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미적분을 한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한 3, 4점 정도. 그리고 보면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도리가 없죠. 지금에 와서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고요. 있는 과목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것이고. 그래서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과 기하, 이건 뭐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사실 이 4번이 문제가 작년에 이과 애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오게 된 근본적인 힘은 뭐였냐면 수학에서 미적분도 더 큰 거는 과탐이었습니다. 과탐이 항상 사탐보다 어렵게 나오고 표점이 잘 나오니까 그 과탐 점수를 가지고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오니까 문과 침공이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올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문과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문과도 문과 특성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문과에 다녀보니까 앞날에 대해서 우울해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수 애들이 지금 반수 대열에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무서운 애들은 반수생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뉴스에 보면 특히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반수생들이 몰려온다. 그런데 반수생이 몰려와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작년도 졸업생,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 들어간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 잘 모르지만 강남대성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그 학원들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재수생만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올해 고3이나 작년도 고3, 올해 졸업생들이 코로나 블루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일단 부담은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서강대학 같은 대학은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걸 좋아하는 대학교, 이걸 싫어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성대는 사탐의 변폐를 높여가지고 이과 애들이 넘어오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서강대학은요, 경영경제는 거의 80% 가까이 이과 애들이 차지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도 한 50한 3, 4% 정도가 이과 애들입니다. 걱정이 안 돼요. 5번. 사교육업체 모의 지원 영향이 매우 컸다. 근데 이제 이게 모의 지원 그러면 1등이 진학사 아닙니까? 2등이 이제 유예인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뭐라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 이게 진학사 모의 지원 애들이 안 보는 애들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 봤어요. 근데 다 보고 그대로 갔으면 이게 적중이 될 텐데 보고 나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사교육업체 모의 지원들이 한마디로 개판됐습니다.
잘 안 맞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올해 안 볼 수 있냐?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애물단지가 됐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저희도 이제 비슷한데 이 배터리 칸수 얘기하잖아요. 배터리 칸수를 해석하는 법을 누가 또 강의에서 올렸더라고요. 별의별 강의가 다 있던데 이건 올해 연말에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작년에 정시보에서 이른바 스나이퍼 지르는 애들 질렀던 애들이 꽤 많았다. 근데 이게 백발백중 실패하면 애들이 안 지를 텐데 가끔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맞는 애를 보고 애들이 좋아서 막 지른단 말이에요. 그 오르비나 수만이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승리한 얘기를 막 무용담을 쓰는데 얼마나 진실일지 모르겠고 7번 대학 시간도 빈익빈 부익부였다. 말하자면 몰리는 대학은 몰리고 안 몰리는 대학은 안 몰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의학계를 쏠리는 현상이 매우 컸다. 애들이 뭐 의대 열풍,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방귀깨 좀 낀 놈들은 전부 다 의학대로 지원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 이거는요 왜 제가 빨갛게 했냐면 한번 고민해보세요. 전과를 염두에 둔 지원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데 아무과나 가서 전과하지. 근데 이게 전과랑 비슷한 게 전과라는 게 있고 부전공이 있고 이중전공이 있고 연계전공이 있고 복수전공이 있고 융합전공이 있고 비슷한 말이 많거든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과를 염두에 두고 대학을 다닌다는 건 힘든 삶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딸 하나 계집 하나 둘을 길렀기 때문에 저희 큰애가 그 전과 비슷한 걸 했으니까 전과는 아닌데 어쨌든 그 사과로 들어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애가 4년 동안 노는 거를 못 봤어요. 이걸 하려니까 공부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인 경우는 융합전공이라고 해서 얘가 경영하고 인류학을 같이 했는데 거의 돌아버리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전과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를 정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번 추합. 우리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추합이죠. 추가 합격에 붙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대학서 전화가 와서 우리 여기 연세대학인데 너 예비 몇 번이지 이번에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제일 즐거운 얘기인데 이게 해마다 비율이 있습니다. 대체로 뭐 어떤 대학 무슨 관 대체로 몇 프로가 있는데 그 비율이 작년에 깨졌다는 겁니다. 들쭉날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약대. 그 이화여대 약대 정도를 붙을 정도의 아이는요 지방대 의대 다 붙었거든요. 그러면 어디 보내시겠어요 애를? 지방대 의대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수도권 약대 보내시겠어요? 이건 아마 여자의 남자애가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저 같으면 지방대 의대 보내겠습니다. 약사보다 의사가 나니까. 근데 의외로 수도권 약대를 택한 애들이 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작년도 입시 얘기였고요. 근데 이 상황이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작년과 올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애들 준 거 이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보겠는데요. 모의평가는 재학생 숫자는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줄었는데 졸업생이 좀 늘었다. 그런 얘기죠. 보통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이 7대3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7대3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들이 준 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재학생 숫자가 줄어서 애들이 많이 줄어버린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보통 그 저쪽 끝에 보시면 졸업생들이 한 30% 되는데 6월 달에는 한 15%, 16%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거의 더블로 늘어나서 보통 수능 때는 7대3 정도가 되고 그 3 정도 애들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요 검정고시가 많아요. 이상하게 애들이 올해 들어와 특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퇴를 하고 그냥 아마 강남 쪽에 내신 안 좋은 애들 분당 쪽에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자퇴하고 가는 경우가 지금 꽤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비율은 뭐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원 인원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거는 뭐냐면 과탐이에요, 과탐. 과탐 인원수가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과 지원자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문과 애들은 더더욱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과탐 보고선 문과로 넘어오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보면 이 모의평가상에도 과탐이 40한 7%,
40한 7% 정도, 40한 7% 나오다가 여기 가시면 40한 8%대로 조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과탐위주로 늘고 있다는 것이고, 지휘고 한문 애들이 점점 안 보죠, 그죠? 지휘고 한문은 보지 않는다. 근데 서울대 지원자 가운데 지휘고 한문은 꼭 시험을 안 보더라도 신청을 해서 찍어도 한 5등급은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된다. 지휘고는 신청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평균인데, 이건 평균은 사실 저희가 채점한 겁니다만은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표본 집단 자체가 뭐 몇십만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보면은 뭐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가 거의 비슷한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비슷한 시험으로 나왔다는 것이 국어, 수학, 사탐 평균에 나와 있는데, 평균은 뭐 의미 없고요.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과탐 평균이 몇 점이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실은 그 등급 점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급 점수가 화작과 엄매가 다르고 확통과 미적이 다른데,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죠. 과연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미적과 확통 몇 점 차이가 나느냐는 건데, 아마 지난해도 한 2, 3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올해인 경우도 한 2, 3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올해 벌어지냐면 확통을 해야 할 문과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확통을 해야 될 문과 애들이 상당수가 미적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만 넘어갔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미루어 짐작한데 공부를 못하는 애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걔들이 가서 미적분 집단의 공통 과목 수원, 수투의 평균을 깎아먹을 거예요. 평균을 깎아먹으면 조정 점수를 할 때 약간 미적분 집단 조정 점수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으로 넘어간 애들이 어떻게 보면 확통 애들한테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단 공부를 못하는 애들인 경우에. 그래서 그런 양상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등급 점수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통과할게요. 유인물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탐구는 숫자가 적어서 더 잘 안 맞아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있고, 물리학, 과학, 원투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투가 있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마 유인물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좀 화면을 봐주시고요. 이건 뭐냐면, 지난해 올해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이건 이제 화작은 만점을 받아도 표점이 145밖에 안 되고, 대신 언매는 만점 받으면 148이니까 한 3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면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수학은 뭐, 한 3, 4점, 2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5점 차이가 나고, 어떤 회사는 뭐 6점 차이가 난다고 채점한 데도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올해 고3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고1, 고2들은 자꾸 매력을 느낍니다. 미적으로 갈까라고 매력을 느끼는데, 이거는 혹시 고1, 고2 있어요? 고1, 고2, 예. 매력을 느끼고 미적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 고민해 볼 때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적과 확통의 공부의 양이 거의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미적을 간다고 해서 표점이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점수가 잘 나와야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문과는 확통하는 게 안 돼. 단 조건이 있죠. 우리 애가 공부를 매우 잘해서 연대 경영이나 고대 경영을 갈 정도의 아이가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한번 미적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이 아이들은 미적 고민하면 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149, 144니까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국어는 3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수능에 가면 좁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선택하는 게 더 늘어나고 평균 떨어지고 하면 그런 양상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냥 최고점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들은 미적에 대한 유혹을 느끼겠지만, 이건 수학생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보니까 현우진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돈 좀 벌었나 봐요. 그죠? 은퇴하겠다 해서 메가스터디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근데 메가스터디 주식은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나올 때도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제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 폭락했었는데 금방 복구하더라고요. 대기업은 대기업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인데 메가스터디 주식을 제가 10,000원에 받아가지고요. 그 스톡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제가 메가스터디가 싫어가지고 UA로 옮길 때 주가가 폭락했어요. 근데 그리고 한 달, 2달 있었나요? 10,000원짜리 주식이 37만원까지 올라와요. 37만원.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수학 미적분 같은 거 현우진 얘기가 왜 나오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수학은 인터넷 강의의 효율성이 그렇게 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1, 고2는 EBS 강의는 기초는 좋은데 고3에 와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과외나 학원이 전 제일 낫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확통을 하다가 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원 선생님 가서 상담을 하시고 바꾸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애가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우리 애가 몇 등이나 할까요? 이건 일종의 상위 누적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죠? 상위 5%, 상위 6% 쭉 나오는 건데 요거는 국수, 국탐, 수탐 순으로 해서 문과 애들 몇 점 정도면 상위 몇 프로냐. 왜냐면 이게 100%까지 안 하고 제가 여기서 30%까지만 이렇게 놓은 이유는 30% 정도는 돼야 통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기도권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문과애가 국어 수학 합쳐가지고 192점 정도가 나오면 최상위권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작년 수능과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라고 있죠.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면 작년도 정시문제 입결이 나옵니다. 입결을 봤을 때 요 표를 보시고 내가 상위 20%인데 올해 국어, 수학, 탐구 285점이면 작년 100분위로 294점이구나 라고 알고 작년도 294점이 어느 대학 갔나를 보시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정도 가겠다는 것이 감이 나와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서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UA닷컴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인문계고 이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조금 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자연계 만약에 8%애가 있다고 치면 이 8%애가 238점이라고 치면 작년도로 보면은 몇 점이냐, 100분이 몇 점, 259,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올해 점수를 가지고 작년 점수에 대입해 보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간다는 것이 한눈에 나옵니다. 역시 자연계도 30% 이후로 넘어가면 집에서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UA닷컴에 오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사실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이유는 평가원 주간 모의고사라는 거죠. 3월, 4월은 졸업생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재학생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졸업생이 참가한다는 거 하고 또 평가원을 낸다는 건데 사실 늘 이게 보면 6월달에 모의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출제위원들을 모집하잖아요. 출제위원을 모집할 때 보통 100%를 꾸미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해 6월달 모의고사를 냈던 교수님 가운데 한 3, 40%, 그 다음에 9월달 모의고사 출제위원 가운데 20, 30%, 작년 수능 출제위원 가운데 30%, 완전 새로운 사람 10% 정도에서 100%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월달 모의평가를 냈던 분 가운데 거의 한 3, 40% 이상이 실제 수능을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늘 비유하건데 이런 겁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시겠지만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노래방 가시면 부르는 노래가
늘 그놈은 그 노래만 부르잖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전에 제가 미리 연습을 해요. 이번에 친구들한테 내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 연습을 막 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데 대부분 노래방 갈 때 맨정신으로 안 가잖아. 그죠? 그러면 가서는 연습한 노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늘 부르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노래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번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수능 출제위원들도 자기 주특기가 있습니다. 자신 있는 게, 왜냐면 자신 없는 걸 내면 자꾸 문제를 빠꾸 당하기, 리젝트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걸 내다 보면 6월에 낸 거와 비스무리한 거를 실제 수능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실제로 믿기시지 않으면 한번 6월과 9월 모의고사 문제를 하면 작년도 지난해 한 3년 치를요 6, 9, 11을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9월보다 6월이 훨씬 문제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근데 이제 3번은 출제 경향은 예측이 되는데 난도는 예측 불가죠. 그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나의 위치를 진단, 내가 어디쯤 있느냐, 내가 어느 대학 정도 가느냐, 위치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로 지원할 거냐, 뭐, 논술이야, 수능이야, 아니면 수시 때려치고 정시에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면 취약단원이 나올 겁니다. 내가 어디에 취약하다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유형이 안 좋은지가 나올 겁니다. 취약단원. 요걸 이제 판단해서 앞으로 학습 계획을 바꿔줘야. 내가 만약 이런 거죠. 과외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좀 더 믿고 맡겨보지. 근데 항상요, 사교육 강사, 저도 사교육에 있었습니다만은 사교육 강사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육 강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교육은 우리가 흔들 수 있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바꾸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 성적 올리기 위한 거지. 그 사람 편히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적 안 나오면 학원을 바꾸든가 아니면 뭘 좀 바꿔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이 6월 모의평가는 위치의 진단, 지원 가능 전형, 취약단원, 계획의 변경,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의 차이점은 3, 4월 달 모의고사는 EBS 교재의 연계가 잘 안 되죠. 6월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에도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너네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EBS 교재를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네가 좋은 거라면 우리가 낼 게 없어지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고 서로 묵시적인 약속이 됐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낮아요. 근데 이렇게 EBS 교재 50%, 나머지 50%는 EBS 교재에 바뀝니다. 근데 EBS 교재만 열심히 공부해도 바뀌고 충분히 풀면 작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가원이 어떻게 했냐면 EBS 교재 연계가 50%였어요. 근데 실제 체감 연계율은 70% 이상 느끼도록 출제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립이 됐거든요. 뭐냐면 EBS 교재에서 낸 거는 완전 누가 봐도 이건 EBS냐라고 금방 알 수 있게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EBS 교재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인데 6월 모의평가 끝나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를 철저하게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마지막인데 최저기준, 수능 최저기준을 통과 여부예요. 올해 문과는 최저기준 통과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 대학은 최저기준을 낮추긴 했는데 안 낮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 이과는 충분히 채운다. 근데 문제는 최저기준을 채우고 못 채우고의 관건은 영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최저 채우기가 어렵고 영어가 쉬우면 최저 채우기가 쉽습니다. 영어가 관건인데 혹시 이 가운데 자녀분이 외국서 살다 오신 분, 어릴 때 제가 중요한 얘기를 꼭 여쭤보고 넘어가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때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았다. 네, 영어 잘하죠. 네, 그런 애들이 꼭 수능 때 2등급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2등급 나와요. 그것도 한 문제 차이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래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월 모의평가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항상 제가 써놓은 게 뭐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적인 나의 지원권,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애들은 막연하게 6월 달보다 내가 수능 성적이 올라가겠지라고 꿈을 꿔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통계낸 건 25%, 종로가 통계낸 건 30% 정도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감은 버렸으면 좋겠다. 항상 6월 정도부터는 객관적이 돼야 돼. 객관적.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월 9일이니까 올해 한 150한 5, 6일 정도 남았거든요. 수능까지. 성적자는 안 올라가요. 왜냐면 남들 다 놀고 우리 애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텐데 남들 다 열심히 하잖아. 근데 우리 애는 열심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몸을 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내가 강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은 안 나와도 논술을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면접을 잘할 수 있고 뭔가 강점이 있을 겁니다. 강점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습 계획. 저는 지금부터는요 이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서부터는 저는 유명 강사 강의를 들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유명하지 않아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들으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유명 강사 강의를 들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유명 강사들은 뭐가 많으면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자기 교재의 문제를 고퀄리티의 문제로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유명 강사들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프로 맞히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 유명 강사.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유명 강사 강의를 듣는 게 근데 요즘에 유명 강사들이 배가 불러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현강을 잘 안 해. 인강만 하고 근데 인강 할 때도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근데 강의를 안 들으면 애들이 또 안 줘요 또. 그럴 때 이제 학연 지연을 이용해서 들은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지금부터는 대형 학원이 좋습니다. 대형 학원. 대형 학원에 가면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특히 시대인재 같은데 크잖아요. 서바이벌, 강남대상, 뭐 프리미엄 모의고사 또는 뭐 시중에서 파는 거 있죠. 국어 같은 경우 상상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 이런 거를 갖다가 풀어보는 시기가 지금이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나오면 뭐 그때는 마지막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잘 보이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저는 이따가 얘기해서 논술 전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논술. 그럼 논술이 왜 큰 문제냐?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 논술학원 중에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근데 로고스라고 그 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 논술 시장이 좀 어때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로고스 원장님이 갑자기 입이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귀에 걸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이상하게 애들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반대쪽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요즘 올해 이상하게 졸업생들이 빨리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만만 해도 20개 반이 넘어요. 그러면서 올해 논술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논술학원들이 대박이 나는 걸 보면 왜냐면 논술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논술 여기 학생부 수능 논술에서 논술 전형에서 주안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1번 난도. 근데 6월 달이 쉽다고 실제 수능이 쉬운 것도 아니고 6월 달이 어렵다고 실제 수능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모의고사니까 한번 보는데 이번에 문제 잘 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잘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시 지원 범위. 근데 애들이 지금쯤도 이런 애가 나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좀 잘 봤으니까요. 내신
포기하고 이제 정시에 집중할래요. 이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아요. 내신 포기하면 정시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시원 4번 담임교사와 면담. 담임교사와 면담을 지금 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이 인식을 버려요. 어떤 인식을 버리냐면 담임선생님들은 무조건 내 성적으로 후려쳐가지고 대학을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지금도 엄마들이 있거든요. 아빠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의 교사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서 연고대 가래도 후려쳐가지고 서울대 농대 보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 말씀을 믿는 게 좋고요. 성적이 오를까? 20에서 30%만 올라간다는 것이고 6번 육사 사관학교 접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접수 좀 해주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7번 일타 강사들 모평 해설 강의. 왜냐하면 이게 현우진 선생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정승재가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국어인 경우도 강민철이 가는 설명 방법이 다르고 김승리가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한 두세 명 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 틀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땡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강의 들으면 되죠. 그 다음에 8번 아까 얘기한 육모와 수능의 문제 유형을 아까 얘기한 거고 9번 EBS 변형 문제. 아까 유명 강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EBS 교재의 바탕을 두고 거기서 문제를 갖다가 6월 모의평가 문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앞으로 6월 이후에는 EBS 변형 문제를 푸는 게 관건입니다. 아마 모든 강사들이 EBS 짝퉁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할 겁니다. 아마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학원 강사는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 능력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갖다가 짝짓기 해서 문제를 수업하기도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강사들은 아마 이런 강사가 있습니다. 동네 조그만 학원 강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현우진, 정승재 강의를 다 들어요. 그걸 조합해서 애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뭐 학원 선생님 한번 상담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이 되면 7월 달에는요 수시 박람회가 있는데 한번 좀 가보시고 7월 달은 똑같습니다. 경실대 사관학교 시험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7번입니다. 학생부 기록을 위한 자료정리 수상 경력 태길인데 이게 학생부 교과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애들은 그냥 무심코 지원하는데 학종 애들은요 7월 달에 수능 준비에 몰빵을 못해요. 못하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세특 쓰느라고 왔다 갔다 해. 뭐 담임선생님 면담에 봉사활동 챙겨야 돼. 또 심지어는 8월 달에 가면 자기소개서 쓴다고 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수능 준비 못합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7, 8월에 우리 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수능 준비예요. 자기소개서 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몇 번씩 강조해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형식상 내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오죽하면 자기소개서를 상당수의 대학들이 안 받잖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은요, 이제 올해까지 수상경력이 들어가는데, 한 학기에 하나로 써야 되거든요. 한 학기에 하나. 근데 상을 애들이 골고루 쓸까요? 몰빵으로 쓸까요? 그 다음에 상도 장려, 뭐 준우승도 있고 우승도 있고 금상, 대상 많아요. 근데 애들은 어떤 말이냐, 높은 걸 쓰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려상이 있어도 금상걸. 근데 그게 똑같은 상은 두 번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사정관들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고1 때 물리 금상을 받았으면 고2 때 물리 금상을 받았어도 금상 쓰지 마세요. 한 번 받은 걸 뭐 또 씁니까? 근데 만약에 안만 받아도 수학은 딱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수학이 장려. 그래도 수학을 쓰세요. 왜냐하면 대학은 그걸 원하고요. 또 하나, 이 가운데 의과대학 지원자, 의대 지원자들은 의사는 인성이 훌륭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쯤은 인성과 연관된 상이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아니면 모범상, 효행상이 있으면 그걸 적어주는 게 좋아요. 또 만약에 또 문과애들이라도 맨 뭐 사회경시대 우승, 백일장 우승 이런 것만 적지 마시고 문과도 영어, 수학, 특히 수학 상탄게 있으면 적어주면 대학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대학은 요즘에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협치잖아요. 협치. 근데
대학이 요즘에 좋아하는 단어는 융합이에요. 융합적인 인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수학 성적이 좋으면 대학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어떤 애가 고1, 고2, 고3 물리 경시대 3년 동안 내리 금상을 땄다. 근데 수학은 고2 때 딱 한 번 장려상 받았으면 그냥 그 아이는 고1 때 물리 금상, 고2 때 수학 장려 쓰는 게 나아요. 물리 금상 또 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사정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전형을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쯤에는 애들이 다 결정했을 겁니다. 엄마, 저는 교과로 갈래요. 저는 종합으로 갈래요. 저는 논술, 저는 수능인데.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뽑는 게 뭡니까? 교과가 제일 많이 뽑죠. 그 다음에 종합. 논술은 한 10,000명밖에 안 뽑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불쌍하게 보는 애가 누구냐면, 6논술하는 애들. 6개 대가 논술을 다 쓰는. 근데 걔들은 불쌍한 게 아니라 처절한 거죠. 오죽하면 쓸데가 없어 그렇게 쓰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안경점 하는 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안경점 아들이 고3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뭐 이것저것 묻길래 보니까 공부 성적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얘가 수학과학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얘는 수학과학은 좋은데 다른 과목이 안 좋으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 모집은 그런 것 같다. 얘는 논술에 몰빵을 좀 해보자. 결국 논술로 경희대학 아주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윤수하고 면담을 통해서 평에서 애가 뭘 잘하는지 파악하시고 그거대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문술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과. 교과는요, 가장 좋은 게 교과죠. 엄마, 아빠 모두가 편한 게 교과입니다. 나온 내신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정량평가가.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중하위권 대학이 더 높아요. 중하위권 대학은 4등급도 교과로 갈 수 있습니다. 1등, 2등급만 가는 것이 아니고. 최상위권 대학은 지역균형인데 교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내신 성적만 잘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이죠. 종합은요. 종합도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입시 비리 신고센터라는 걸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지금 교육부의 공무원들 6명으로 선발을 해서 내년부터 출범하는데 그게 한 번 비리가 걸리면 정원 감축 10%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3,000명 뽑는 대학은 300명 감축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그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정량평가 쪽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등급이 좋은 애들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내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논술을 잘하면 되고요. 한 10,000명 뽑는데 올해 경쟁률이 작년에 성대 약대인가 어느 약대인가 600대 1. 그죠? 논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논술. 그러니까 연세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로 대학 가는 건 논신들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신, 논술의 신. 근데 논술은요 방법이 뭘까요? 논술로 대학 가는 방법. 지금에 와서 내신도 안 나와, 수능도 괜찮아, 수능 시절 겨우 마치고 논술로 가야 돼. 그러면 그때 제일 좋은 건 학교에도 대비가 안 되죠. 무조건 지금은 논술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인강으로 들어도 되는데 논술은 학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혹시 논술로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으신 분 가운데 이번에 4월, 5월 달에 모의논술고사 자녀가 보고 오신 분. 네. 만족해 하죠. 그 사후 서비스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모의논술은요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출제합니다. 모의논술 팀이 그대로 실제 논술을 내고 또 논술팀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꼭 그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수능은 뭐 넘어갈게요. 교과부터. 교과는요, 다른 전형이 경쟁률이 낮아요. 왜? 논술, 교과 선생 좋은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붙을지 떨어질지가 명쾌하게 알아요. 여러 대학에 중고학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높고. 근데 교과 선생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달라요. 내가 A 대학 가면 떨어지는데 B 대학 가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 얘기 나오고. 작년에 5번이 문제입니다. 아까 분명히 보세요. 1번 서재가 뭐라고 했나요? 1번 서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라고 제가 1번서 얘기했는데 여기 5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년 경쟁률이 치솟았다.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요. 각 대학이 교과를 늘렸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나라에서 늘리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늘려놓으니까 저도 그랬고 교사들도 그랬고 야 애들은 주는데 정원은 늘었다. 교과서는 다 지원해. 이거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이건 그냥 붙는 거야. 하고 권장 애들이 담임선생님 말을 잘 듣고 애들이 교과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 터져서 우수수 떨어졌죠. 그러면 당연히 올해는 어떨까요? 항상 입시는 퐁당 원칙에 의해서 한 해 높고 한 해 낮아. 올해 교과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올해는 그럼 높으면 어떻게 하냐? 안 높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항상 모든 입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낮으니까 마음 놓고 지원하시고 수능 최저 문과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이랬습니다. 3등급이 가야 될 그럴 대학 애들이 2등급 애들이 몰려가면 3등급 애들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3등급이 제일 불쌍한 애들입니다. 갈 데도 없고. 4등급은 넌 공부 못하니까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3등급은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8번 수능 최저 3과목 반영 대학이 있고 2과목이 있는데 2과목은 거의 채웠고 3과목은 못 채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잘하면 3과목 반영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은 거죠. 최저를 많이 못 채울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근데 어느 대학은 또 학생부 교과가 서류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좋은 대학이죠. 좋은 대학들은 서류 반영도 한다. 이건 뭐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부 교과에다가 정성평가를 집어넣는 대학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꼼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머리를 쓰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보세요. 강남에 숙명여고 2등급하고 저 시골의 2등급하고 똑같은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대 같은 데는 그거를 좀 차이를 두겠다는 거죠. 차이를 두겠다. 그런 요령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 100, 교과 출결봉사, 교과 서류 종합, 교과 면접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까만 점으로 표시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교과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출결 봉사는요, 뭐 결석 하루 이틀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면접은 상당수 대학이 작년까지는 비대면 면접, 올해는 대면으로 바뀐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학은 최저 기준 적용하고 안 하고. 이상하게 고대가 높죠. 고대가 서울대보다 높아요. 그죠? 최저만 지키면 붙을 수 있는 사례가 좀 있고. 성대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대학이 전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해도 꽤 높아요. 최저 기준 맞추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도 열심히. 근데 이제 한 8월쯤 가면 고민하셔야 돼요. 전 과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 원서 쓴 애들은 최저를 맞추는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한두 개 과목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올해 건대 지역균형 전형 엄청 몰리겠죠. 그죠? 최저 기준이 없으면 무지하게 몰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높은 순으로 성대가 높고 고대도 높고
3합5, 3합6, 3합7, 2합4, 2합5, 2합6, 2합7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나와 있습니다. 의학학계는 뭐 워낙 높고요. 그 중대 약대가 꽤 높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약사로서 파워풀하려면 중대를 나와야 한다는. 약사회 회장, 부회장이 다 중대라면서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근데 일부 대학은 자연계열에다가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지정하지 않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학들은 지정하지 않은 대학들입니다. 수학을 뭘 해도 좋다 뭐 그런 얘기. 일부 과들만 지정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대학은 자연계는 미적분 기하를 지정을 했는데 이런 대학들은 지정하지 않았다. 그냥 무슨 과목을 해도 다 최저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참 따님들이 있는 집은 좋겠는데 지금 남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여대 약대가 많냐 이거. 그죠? 동덕, 이화 많잖아요. 덕성, 뭐 동덕도 있고 숙명 뭐 등등 여대들이 많게 나와 있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요. 문과는 국수형사, 이과는 국수형과예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 하십니다. 우리 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경제학과를 가는데 경제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선택 과목은요. 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학년 학부모님 계시면 우리는 교과로 간다고 마음 먹으면 굳이 뭐 물리학 2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쉬운 과목에도 점수 잘 따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학종으로 갈 때는 좀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일부 대학 가운데 보세요. 서강대학은 한국사를 사회에 포함합니다. 근데 다른 대학은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서울여대, 아주대는 한국사를 사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만약에 사회 한국사 성적을 포함하게 되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서 가야 됩니다. 사회나 과학의 한국사 포함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관건이 진로 선택 과목의 관건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만 나오잖아요. ABC로만. 이거 어느 대학은 비중이 크고요. 어느 대학은 비중이 작은데 대체로 비중이 작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들은 비중이 크죠. 심지어 어느 대학은요. A가 많은 고등학교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가 나옵니다. 성대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성대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맨 아래. 성대는 공통 일반 과목은 정량평가로 80, 진로 및 전문교과는 정성평가로 20. 그러니까 자기네가 봐서 판단하겠다는 얘기고 건국대학도 머리를 잘 쓰네요. 진로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들은 대체로 진로선택 과목은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대학은 3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성대, 서강대 이런 데는 굉장히 중시하네요. 전과목을 반영하고. 그래서 우수한 3과목 반영대학, 경희대, 강원대, 상명대, 서울과학대, 서울시립대 등등 전과목 반영 고대, 서강, 숭실, 연세, 정성평가, 건대, 성대. 그 대신 카톨릭대,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문대, 서울여대, 안동대, 인천대, 의대는 반영하지 않네. 반영하지 않는 게 실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원도 달라요. 이건 지금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건 학교장 추천인데요. 옛날에는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한이 없는 거와 제한이 있는 거 차이가 있어요. 제한을 두는 대학들이 들어가기가 쉬웠다고 얘기했는데 이 보세요. 10명, 20명이면 이건 제한을 안 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장 추천은 역시 치열하다.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제한은 안 두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무서운 건 이런 거죠. 몇 프로, 고대 4%,
성대 10% 이런 퍼센테이지를 주는 대학들은 이건 서열대로 잘라기 때문에 약간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서울대 직윤, 1, 2등 서울대 직윤, 3, 4, 5등 연대, 뭐 6, 7, 8등 고대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들 질문하면 우리 애가 추천을 받았는데 글로 갈까요? 일반으로 갈까요? 뭐가 좋을까요? 추천을 받으면 추천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은 또 이런 머리도 굴립니다. 어떤 머리를 굴리냐. 교과는 문제가 있다. 종합인 경우는 또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 얘가 진짜 추천받을 아이가 아니면 앞에 아이가 포기해서 얘까지 왔는가를 대학은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원점수 표준표 가지면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 계산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얘는 원래 등수가 아니라 얘는 앞에 애들이 포기해서 얘는 추천받은 애네 라는 걸 대학이 알면 좋아할까요? 대답은 안 하겠어요. 종합전형이 그런 거고요. 종합전형은 이건 넘어갈게요. 통과합니다. 자기소개도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대원 서류 플러스 면접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상당수 대학들이 최저 기준이 없죠. 동그라미 표시한 요런 대학들, 동그라미 표시한 대학들만 최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은 최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은 일부 대학만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어떤 과가 가장 핫하게 뜹니까? 반도체, 그죠? 올해 반도체 7개가 생겼죠. 한양대, 서강대, 카이스트, 포스텍, 원래 연대 있었고, 고대 있었고, 성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최고였는데, 올해는 뭐 많이 떨어지겠어, 성적이, 그죠? 왜냐면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카이스트, 서강대 많이 생기니까 아마 성대 반도체가 올해 좀 가기가 널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 과를 많이 생겨봐야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수도권 정원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은요, 대학 정원을 못 늘리게 돼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 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요 화면은 넘어가겠고요. 서류 100. 그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면접이 있는데 보낼까요? 서류 100에 보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고 일반고예요. 일반고인데 면접이 있는데 보낼까요? 면접이 없는데 보낼까요? 전형이 비슷하다면 일반고예요. 면접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저는 면접이 있는데 보내기를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없으면 서류 100이면 사실은 특목자사고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어필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라인드 아닙니까? 블라인드도요. 사실은 자사고도 전국 자사고는 블라인드를 해도 알아봅니다. 근데 광역 자사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특목고는 금방 알잖아.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고는 저는 면접이 있는 곳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학마다 그 좋은 과를 보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가 센 대 아니에요. 세종대학은 문과가 세요, 이과가 세요? 세종대학은 최근에 이과를 키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과에 보내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대가 내년부터 그 용인 캠퍼스 과를 몇 개 없애야죠. 그럴 때 글로벌 캠퍼스를 가야 돼요. 외대는 그 용인 캠퍼스를 과를 없애고 걔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서울 졸업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데모하고 난리인데, 뭐, 데모해 본댔자, 뭐.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은요, 종합전형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데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고대의대, 아주대의대, 고대 인문자연, 이화여대 스크랜턴은 이거는 일종의 저거예요. 자유전공학부. 저 좋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의대, 삼합 6종 너무 쉬운데, 이대는 올렸네요. 그죠? 이대는 올렸고, 서울대는 삼합 7은 이거 뭐 거의 그냥 거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세요. 고대, 자연일부. 최저가 있죠? 반도체 공학, 차세대, 요 두 개, 반도체에서 이건 둘 다 계약학과예요. 계약학과. 계약학과가 뭐죠? 졸업하면 바로 취업되는. 차세대 통신은 아마 저게 SK인가 삼성인가로 바로 취업되는 거. 반도체도 SK 취업입니다. 우리가 애가 이과면 계약학과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됩니다. 100% 취업이에요. 옛날에 사이버 국방이 최고였잖아요. 애들이 싸국이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국에 군사 관련 학과들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애들이 군대 가기 싫은 거죠. 싸국은 몇 년 근무해야죠? 7년. 소위 달고 대위 달고 졸업하는 거. 제대. 근데 세종대에 가면 항공 시스템 학과가 있죠. 거기는 의무 복무가 몇 년입니까? 공군으로 가다 근무하는데 13년. 근데 그건 갈만해요. 이건 비행시 조종사 요원. 그런 데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학생부만 반영하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들이 많지 않죠. 고대부터도 안 받아요. 자기소개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물론, 표절 검사는 하셔야죠. 추천서는 담임선생님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고3 담임이 쓸까요? 고2 담임이 쓸까요? 저는 고2 담임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년 동안 같이 지낸 결과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폐지한 대학들. 자기소개서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건데요. 학종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5개 대학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이 4개를 3개로 줄여서 진로 역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 바뀐 거 3가지 빨간 거 보세요. 탐구력, 본인이 스스로 공부했느냐. 2번째, 학업 태도가 좋으냐. 3째, 시험 잘 봤냐.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래요. 네 스스로 알아서 공부했니? 수업 시간에 수업은 잘 듣고 시험은 잘 봤지? 요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제일 중요하다. 것이고. 2번째는 진로 역량도요. 또 나오잖아요. 성취도가 또 나와요. 또. 그러니까 진로 역량에서도 너 몇 등급 받았니?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너 선택 과목 뭐를 들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선택 과목을 뭘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데 학종은 선택 과목 들은 게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데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애가 고1 때는 장래 꿈이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고2 때가 꿈이 바뀌어서 의사가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얘가 물리학자가 꿈이었으니까 생명과학 2를 이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다 바꾸면 안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볼까요? 불이익을 볼까봐 이런 걸 둔 겁니다. 다양한 진로의 탐색 과정이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명과학 2를 선택한 애보다는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 공동체 의식.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 앞에 협동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 과목을 골라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 시험은 잘 봤니? 이것만 답변을 잘 하셨으면 됩니다. 이거 유인물에 없죠. 네. 논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논술 선발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졸업생들은 학원으로 지금 몰려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는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시면 논술도요,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대학 갈 바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북대학교 있잖아요. 경북대학교는 논술 대비가 쉽거든요. AAT라고. 그건 약수령인데 경대 논술을 잘 보면 모바일 공학과 이런 데 갑니다. 모바일 공학과는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된 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애매한 데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논술은 나오는 것이 학생부의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학생부 30이든 20이든 논술 비중이 큰 거고요. 6등급도 논술만 잘 보면 대학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계 논술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과학이 있냐 없냐가 이건 이제 경북대학교 AAT 뻔합니다.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요. AAT는 책자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네요. 최저 기준 얼마나 지켜드냐. 연세대학은 없고 논의신들이 갈 수 있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능 최저가 약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화를 한 대학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통과할게요, 그냥. 자연계가 수학을 보는 대학이 있고 수학과학을 보는 대학, 과학도 공통과학을 보는 데가 있고 물리 2를 보는 대학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보셔야 돼요. 올해 건국대학교 성대는 자연과학 논술을 안 보고 수학만 봅니다. 이런 걸 바꾼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서 한번 보요. 또 어느 대학은 기하가 시험 범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은 기하가 시험 범위에 있는데 기하를 안 내기도 하고 그래서 모의 논술을 꼭 보셔야 돼요. 모의 논술을 봐야 거기서 뭔가 나와요. 모의 논술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논술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중앙대하고 한양대학은 인문계열이지만 수학시험을 또 보기도 합니다. 수능은 아직 멀었죠, 그죠? 수능은 아직 멀었지만 넘어갈게요. 수능은 쭉쭉 넘기고요. 가산점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선택 과목. 이거는 대학에 따라서 어떤 거냐가 차이가 있고요. 넘어갈게요. 지금 수시가 급하지 뭐 정시가 급하겠어요. 미적분 기하 10% 가산점 주는 거. 자, 지금부터 수시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애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보는 건데 이거는 어디가에 나오는 건데 보시면 자, 보시죠. 맨 밑에 대학교가 있고요. 맨 위에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대학에서 가장 낮은 과의 성적, 이거는 가장 높은 과의 성적, 요거는 중간값, 가운데 성적입니다. 근데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늘어진 대학, 근데 여기 동대 같은 대학은 아주 많이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진 대학들은 경쟁률이 낮으면 늘어지게 되고 모집 인원이 많으면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어디가에 나와 있는데 어디가에 보면 어디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2.61 등급이라고 안 나오고 2.6x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는 종합전형은 등급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등급의 의미도 있지만 등급만 보시면 말고 다른 것도 보시게 되는 양상.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중간값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학은 국민대학은 과별로 편차가 크다는 거죠. 사실 이게 명문대학일수록 좁고요, 그죠? 낮은 대학으로 넘어가면 점점 넓어지는 성적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문계, 가끔 엄마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서울대 직윤 추천을 받았습니다. 직윤으로 갈까요? 아니면 일반으로 갈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건 직윤이 그런 데는 낫습니다. 확률적으로 5배수 이상 직윤이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이건 유인물에 안 나오는데 볼까요? 모평 성적 기준으로 주요대 정시 지원 가능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입시간에 환산점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번 환산점이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를 가려고 치면 235점 정도는 돼야 갈 수 있다. 뭐 이런 세 과목 합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업체마다 많이 다르죠. 어디게 맞느냐. 뭐 맞는 데가 서로 각자 다르니까 다 조작을 하니까. 외대는 자연계를 비우는 이유가 자연계가 워낙 성적이 낮아서 비우는 것이고요. 이거는 원점수비다. 이건 100분위가 아니고 원점수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최저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과의 성적입니다. 근데 낮은 과라고 하는 게 배치표에 나온 낮은 과지 실제로 예를 들면 연대 경영이 옛날에 꼴찌인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은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는 마치겠고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녹화